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글로벌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랑그독 루시옹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을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와 메르세데스 AMG가 멋진 오프로드를 꾸며놨어요. 일단 G클래스 뭐 완벽하게 세대 교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차의 특성상. 하지만 디자인부터 사다리꼴 프레임,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디퍼런셜 락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달라졌고,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이 서스펜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선호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갖췄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G500 모델과 이제 G63 AMG 모델이 일단 동시에 선보여질 것 같고요. 출시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가을쯤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G클래스 모델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매력을 갖고 돌아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프랑스 남부, 거의 뭐 여기는 프랑스라기보다 스페인에 훨씬 더 가까워요. 페르피낭이라는 작은 공항에 내려서 본격적인 시승을 하러 가게 됩니다. 옆에는 이제 카이지의 김상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예, 거친 남자들과 이제 G바겐을 타러 왔습니다. 이 차 성격처럼 하드코어한 시승 행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이 이제 신형 G바겐인데, G클래스인데 몇 세대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몇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계속 겪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2세대다 라고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 1979년에 나왔을 때부터 지켜오던 것들이 사실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풀체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많이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부터 사다리 프레임, 이제 그 네모 반듯한 프레임 바디를 썼고, 4륜 구동 시스템, 거기에다가 디퍼런셜 락도 앞, 가운데, 뒤 모두를 이제 잠가줄 수 있는 이 세 개의 디퍼런셜 락이 처음부터 적용이 됐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예전에 처음 나왔었던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번 신형 모델은 그래도 좀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고, 특히 실내는 말도 안 되게 변했습니다. 아마 그 G클래스가 1979년 이때 처음 나왔는데 거의 지금 40년이잖아요. 39년. 네. 79년생. 79년생이면 전승용 기자와 동갑입니다. 아마 그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이 주행 감각이 변한다기보다는 엔진을 새롭게 추가하고 안전장비를 추가하고 뭐 이 정도로 끝나고 말았는데, 지금 이 차는 성격이 진짜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주행 느낌, G클래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행 감각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때 느낌이 아직도 좀 기억은 나는데 굉장히 불편한 차였어요. 디젤 엔진도 좀 시끄러웠고, 진동도 심한 편이었고, 승차감도 안 좋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벤츠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던 모델인데, 일단은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솔린 모델이에요. 일단 가솔린을 타니까 상당히 조용한 부분들이 있고, 제가 탔었던 G바겐과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G바겐 모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 너무 하드한 그런 오프로드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릴 때는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이질감도 없고, G로 시작하는 메르세데스의 SUV 타는 느낌과 별반 다르지가 않네요. 그리고 얘는 500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이거 AMG 모델도 아닌데. 우와, 파워트레인이 완벽하게 바뀌고 서스펜션도 바뀌고 안 바뀐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느낌이 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G바겐이 진짜 그냥 멋있는 차, 어떻게 보면 슈퍼카를 뭔가 보는 느낌과 좀 비슷하거든요. 멋있고 간지나고 좋은데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차. 그래서 뭔가 데일리로 쓰기 그렇게 편안한 차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느낌이 진짜 데일리 SUV로 써도 충분할 것 같고, 옛날엔 G바겐 G63도 엄청
주행 감각이 별로였어요. 이 소리나 막 빠바바박 하는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느렸거든요. 디퍼런셜 같은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구동을 다 배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기계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토크가 워낙 높고 힘이 좋아도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 뭔가 장점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온로드 주행에서 사실 특성을 보일 만한 건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바뀐 이 G클래스는 느낌이 진짜 완전 달라요. 운전해보고 싶지? 예. 승차감이 좋아요. 근데 진짜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어. 진짜 좋았어요. 네. 변속 느낌은 어떠세요? 너무 부드러워 지금은. 이렇게 달릴 때는. 저도. 근데 아까 그 딱 회전 교차에서 정지하고 이 다운시프팅 할 때 빵빵빵 한단 말이야. 얘도 지금 예전에 이런 맛이 전혀 없었는데 분명히 하중 이동이 그 일반적인 SUV 모노코크 SUV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G 클래스 자체 생김새가 이 폭이 그렇게 넓은 SUV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이 좁고 조금 위로 좀 껑충한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이 신모델은 그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폭이 더 넓어졌고 길이도 길어지면서 좀 기본적으로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의 이점을 좀 갖게 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무게 이 하중 이동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와 아니 이게 G500이면 G63은 어쩐다는 거야. 아직 못 타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진짜 많이 변한 건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일단 차의 성격이 변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지바겐을 타고 있는 건데 지금. 근데 확실히 한 개는 일찍 찾아와. 코너에서 살짝 쫄긴 했는데 잘 도네요. 이렇게 제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스티어링 반응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쭉 달릴 때는 상당히 가볍고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바퀴가 틀어짐에 따라서 이 반발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핸들링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저런 산길을 달릴 때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즉각적이진 않아요. 되게 제가 만족스럽고 막 와 이거 완벽하게 바뀌었어 하는 거는 이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아니 G클래스로 지금 타이어 긁으면서 가고 있어요. 계속 뒷바퀴가 미끄러지고 울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절벽인데 떨어지면 죽어 우리. 고속도로로 가면 조금 뭐 느껴지긴 할 것 같은데 그쵸.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일단 근데 감성적으로 너무 좋다 차가. 우리가 G클래스한테 바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성들. 저도 처음에 이 키를 받자마자 문을 열고 닫고를 계속 했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철컥철컥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너무 오랜만에 뭐 이런 각진 얼굴, 터프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넣어준 거예요. 편하게 운전해라. 그리고 뭔가 다이나믹함을 좀 일반 도로에서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프레임 바디 SUV들이 승차감이 굉장히 딱딱해요. 진짜 서스펜션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딱딱함이 감춰지지가 않는데 G클래스는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예전에는 그런 딱딱함이나 뭔가 불편한 좀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은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가만 보면 신기한 게 프레임 바디를 쓰는 SUV는 여전히 있는데 뭐 국내만 해도 모하비 있고 그렇죠. 렉스턴 있고 그리고 뭐 랭글러 있고 하는데 그런 차들의 승차감이 아니야. 이건 진짜 모노코크 SUV 승차감이야. 그러니까 더 다른 걸 내세울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그 개발 책임자가 얘기했던 게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새로운 서스펜션을 좀 많이 다르게 했다. 그리고 특히 핸들링이라든지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이 전륜 더블 유시먼 서스펜션을 좀 많이 손봤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주로 막 아우토반 달리고 와인딩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차는 G클래스다 보니까 이런 시골길을 진짜 딱 어울리는 거 같아요. 멋있다. 반 오프로드인데 거의. 씻으면 이런 데로 잡아놨어. 재밌다. 우리
둘만의 여행인데 완전 이거. 이 G클래스니까 가능한 거야.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동네가 랑그독 뭐지? 랑그독 루시앙인가? 랑그독. 랑그독 뭐 어쩌고저쩌고야. 프랑스 중에 거의 최남부고 보통 G클래스 시승 행사를 하게 되면 AMG 팀들이 옵니다. 그냥 일반 벤츠 팀이 오는 게 아니라 AMG 인스트럭터들이 와서 그 코스를 만들어요. 뭐 랜드로버가 특히 그렇지만 랜드로버 지프가 만드는 수준보다 훨씬 더 하대요. 이건 진짜 거의 미친 코스를 만들어 놔요. 뭔가 이렇게 G클래스가 편안하게 바뀌니까 진짜 그 대형 SUV 약간의 그 장거리 여행이나 뭐 그런 투어를 가기에도 약간 적합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편안해지고 빠르게 잘 달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G500하고 경쟁 차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얘는 없지. 경쟁 차종이 없었는데. G클래스의 경쟁 모델은 같은 G를 쓰는 G4 렉스턴이지. 같은 G를 쓰고 같은 프레임 바디를 쓰는, 그리고 벤츠의 흔적이 같이 있는. 남아있는. 네. 걔도 벤츠 거 엔진 그 쓰니까 변속기라. 그렇죠. 국내 경쟁 모델은 G4 렉스턴이 되겠고요. 가격 차이는 한 1억 2천 정도 납니다. 없어. G클래스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들려면 만들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세상에 프레임 바디 갖고 나오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이거는 프레임 바디에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랜드로버도 레인지로버 그리고 포드도 뭐 F150 이런 차들의 이제 프레임 바디를 버리면서 사실 무게를 한 400kg씩 막 팍팍팍 줄이면서 그 오프로드를 조금 포기했는데, 지금 G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다이어트는 없어요. 지금 신차 같은 경우가 이제 170kg 정도 무게가 최대 줄었다고 하고, 프레임을 버린 게 아니라 이런 구성 요소들을 바꿔가면서 무게를 줄인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 지켜가는, 뭔가 갖고 있었던 걸 지켜가는 느낌은 G클래스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뭔가 그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벤츠가 G클래스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절정이죠. 절정, 시승의 절정. G63 AMG를 타고 나갑니다. 보고 돌아와라. 훨씬 좋네. 지금 또 모든 게 이 그래픽 나오는 것도. 그리고 그게 딱 떠.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부하가 적게 걸렸을 때 여기 실린더 몇 개가 돌아간다가 그래픽을 뜨네. 에코 모드 한번 때려보자. 잠깐만. 에코 모드가 없어. 에코 모드가 없어. 와, 대박.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G500이랑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는데, 스티어링 반응이라든지 이 서스펜션 느낌도 확실히 예전 모델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딱 명확하게 다른 점이 얘가 롤이 훨씬 없어요 지금. 얘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극악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진 않아요. 자, 여기 또 다른 부분이 가변 배기 시스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 얘 ESP 하나 끄면, 잠깐만, ESP 하나 끄면 다이나믹 핸들링 모드 되네. ESP 스포츠 모드도 되고, 다 똑같아요. 여느 AMG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스펜션도 설정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로 따로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다른 AMG 모델과 이제 동일한 거죠. 와. 와, 진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컴포트가 이 정도야. 지금 컴포트였어요? 컴포트였고 이제 스포츠로 달리겠습니다. 스포츠로 달리는데, 전에 탔던 G500 같은 경우가 이제 422마력 힘을 내고 같은 엔진 블럭이에요. 같은 엔진 블럭과 구조도 동일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그 AMG GT에 들어가는
엔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노 코팅 기술 같은 것도 다 적용이 돼 있고요. 배기 매니폴드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들로, 그러니까 4기통이 이제 각각 두 갈래로 나눠지고, 이것들의 이제 길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조금 배기를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면서 터보렉도 줄게 했고, 배기가스도 조금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585마력의 힘을 내고 최대 토크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G클래스가 엔진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강력한데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고, 문제는 달리기가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뭐 핸들링을 논할 수 있는 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G63의 범주를 좀 넘어갔어요. 엄청 다 지금 서스펜션이 진짜 하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드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잘 느껴지진 않는데 거동이 흔들림이 없어요. 아까 그 G500에 있었던 약간의 그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한 살짝의 기우뚱하는 느낌이 얘는 없네요. 도대체 G클래스에 무슨 짓을 한 거죠? 벤츠가? 그러니까 일단 서스펜션 같은 경우를 기존에는 이제 앞에도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지드 엑셀 구조였는데 지금 더블 위시본으로 바꿨고, 더블 위시본으로 바꾸면서 서브 프레임을 없애고 밑쪽 위시본을 그 사다리꼴 프레임에다 그냥 붙여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서스펜션 구조 자체를 애초에 메르세데스 AMG 부서와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브레이크 감각도 완전히 달라. 사실 요즘 AMG가 예전에 그 직발만 잘하던 AMG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서스펜션 같은 부분에서도 다른 모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G클래스까지 번졌어요. 이전 세대 모델은 그냥 AMG 엔진이 달리고 AMG 배기 사운드가 나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진짜 AMG가 된 느낌? 자, 이제는 당연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 G클래스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 기어는 매뉴얼로. 일단 소리가 훨씬 더 지금 중저음이 깔립니다. 그리고 역시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팝콘 터지는 소리가 머플러가 옆에 있다 보니까 옆에서 나요. 와, 진짜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이게 그런 느낌이 원래 전혀 없던 애가 이러니까 너무 새로우면서도 놀랍습니다. 엔진의 반행이나 뭐 스티어링 느낌이 G클래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약간 과장 못하면 진짜 스포츠 쿠페 AMG 모델 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 9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지금 G500과는 약간의 세팅이 많이 다릅니다. 조금 더 강렬하고 뭐 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아까 G500도 와, 변속 진짜 빠르다, 막 민감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G63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63이 조금 더 이런 퍼포먼스적인 그 마음을 긁어주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반응도 빠르고 사운드도 조금 더 우렁차고, 핸들 감각이라든지 차체 움직임이 진짜 확연히 달라요. 일단 실내 디자인은 기존 G클래스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꾸며졌어요. 예전 G63, 뭐 G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이 차의 특성상 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구닥다리 같은 느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 번호, 이 숫자판이 있었던 그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었고, 올드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신형 같은 모델은 완벽하게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 S클래스 때부터 나오던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그 최신 모델 별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없이 이제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세부적인 그래픽도 S클래스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 차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현대적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게 바로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도 촌스럽지 않아야 되고 느낌들이 언제나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신경을 쓴 것 같고, 이런 센터 패시아 디자인들도 굉장히 요즘 감각으로 꾸며져 있죠. 다만 바뀌지 않은 부분들, G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분명히 추구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조수석 앞쪽에 있는 저 이제 손잡이들, 주로 오프로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 손잡이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IWC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이제 고급차의 상징처럼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 IWC 시계를 벤츠가 이 위에 달아요. 이 위에 다는데 G클래스는 이 시계보다 이 디퍼런셜 락이 더 상징이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디퍼런셜 락 버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냥 누르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레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와 아래에 이런 식으로 LED 라이트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스티어링 휠 역시 그 S클래스에 적용된 모델과 거의 동일해요. 디자인도 동일하고, 이 구멍을 뚫어놔서 그립감을 조금 더 좋게 하고, 여러가지 AMG가 추구했던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에는 이 스티어링 휠에도 이 터치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치 센서로, 이 오른쪽 이 터치 센서는 이 메인 스크린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왼쪽에 있는 터치 센서는 이 양쪽 계기판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들을 손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픽이 진짜 많이 달라져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AMG 모델이라서 이런 그래픽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아날로그 계기판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주행 모드 변경 시스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모드별로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일단 레버로 모드를 조절할 수 있게끔, 안 보고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행할 때는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스티어링 휠도 즉각적으로 좀 반응성이 좋아지고요. 일단 9단 변속기 자체가 너무 적극적으로 변해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만 놔도 기어 변속이 확 달라집니다, 스타일이. 기존의 AMG 같은 경우는 스포츠와 스포츠 모드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부분, 스티어링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안전장비를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이 정도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요즘 AMG G63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세팅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서스펜션이 그렇게 하드해지진 않아요. 이렇게 딱 코너 진입하거나, 뭐 진입을 끝나고 이제 앞에 뭐 장애물이 있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기어를 낮춰버립니다. 기어를 낮춰서 엔진 회전수를 계속 유지를 시켜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친구죠.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세팅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약간의 그 한계가 좀 느껴지긴 해요. 결국에는 그 리지드 엑셀이라는 게 양쪽 바퀴가 한 축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과격하게 코너를 들어가면 약간의 그런 좀 둔탁함, 터프함,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준준형차, 소형차들의 이제 토션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 토션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소한 세팅으로 이제 바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리지드 엑셀이라는 이 축이 하나 있지만 앞뒤로 잡아주는 암도 있고, 좌우 그리고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잡아주는 암들까지 섞여 있어서 둔탁함이 조금 느껴지지만 잘 견뎌요. 뒤가 쉽게 틀어진다거나 트랙션을 잃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거의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그 리지드 엑셀이 이런 고속주행이나 뭐 와인딩에 사실 유리한 구조는 아닌데, 정말 그걸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와, 이 진동, 엔진 진동, 이 배기 진동이 너무 좋다. 살짝 가속페달 밟을 때마다 등받이 드르륵 울리는 게. 네, 그리고 그
뭔가 민첩한, 말도 안 되는 민첩한 핸들링 성능도 갖게 됐는데, 그거 동시에 또 이제 얻게 된 부분들이 고속주행 안전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뭐 단순히 서스펜션을 세팅한 거 외에도 디자인적으로 차가 더 많이 커졌어요. 일단은 차체가 길어지고 옆으로도 넓어지고, 그리고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들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예전에 껑충했던 느낌들이 많이 사라져서 진짜 당당하게 딱 이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도 뭔가 흔들림이나 요동치는 게 거의 적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압식 스티어링을 쓰면서 오프로드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놔서 유격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격이 거의 없어요.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냈고, 여전히 그 예전의 느낌도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드 변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확실히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풍절음은 있어요. 근데 대신 한계치가 조금 더 높아진 모습이고요. 분명히 앞에 디자인, 뭐 헤드램프 디자인도 조금 이렇게 깎아놨고 여러 가지로 공기 역학을 좀 고려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고려를 좀 많이 했지만 시도는 많이 안 한 느낌. 왜냐면 공기저항을 없애버리면 G박에는 디자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남겨놔서 벌레가 상당히 많이 죽어요, 여전히. 그래서 나름 이런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이 핀을 달아놓으면서 조금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게끔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와, 변속기도 진짜 빨라요. 이 회전수 올라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확실히 차가 무겁고 크지만 585마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제대로 못 썼다면 이제는 그 강력한 힘은 어느 정도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장거리를 갈 때도 상당히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MG 63 모델 같은 경우는 디퍼런셜 락은 물론이고 그 별도의 로우 레인지에서 주행 모드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500에는 없는데 이 G63에는 뭐 샌드, 머드, 락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지형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9단 변속기, 굉장히 다단화된 변속기가 적용이 되긴 했지만 로우 레인지를 쓰면서 뭐 기어비를 확실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레인지를 쓰게 되면 기어비 변경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1단을 쓰면서 2단을 쓰면서 상당히 토크를 바퀴에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9단 변속기가 들어갔지만 역시 로우 레인지를 쓸 수 있는 차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좋습니다, 오프로드에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 50대 50이었어요. 앞뒤 4륜 구동 시스템이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후륜에 더 많은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60대 40으로 구동력을 배분해서 약간의 운전 즐거움까지 노렸다고 해요, AMG 담당자는요. 그리고 이렇게 디퍼런셜 락을 이렇게 쫙 걸어줄 때 전자제어식으로 이제 앞뒤 구동력, 좌우 구동력을 배분시켜주는 것보다 일단 4륜 구동 시스템이 고정형으로 바퀴를 돌려줄 때 더 이 디퍼런셜 락 시스템과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G클래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다른 SUV 같은 경우도 구동력이 완벽하게 배분되는 시스템도 쓰지만 이런 오프로더 같은 경우는 구동력이 딱 고정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레이스카예요, 레이스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감각,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세팅. 롤도 없고, 지금 아까는 서스펜션이 분명히 단단하게 했지만 그 단단함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얘는 그 단단함이 느껴져요.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얘가 지금 제로백이 4초 후반대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가 크고 이 사운드가 미친듯이 들리니까 체감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차체 강성도 상당히 더 좋아졌고 무게는 줄고 전자식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주행 감각 면에 있어서 완성도가 진짜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AMG 모델은 뭐 타이어도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뒤 차축 같은 부분에 이제 안티롤바도 별도로 더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쓰면서 이런 산길을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섭긴 하거든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G클래스가 분명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그 디자인에 있어서 만약에 디스커버리가 디스커버리 4에서 디스커버리 5로 바뀔 때 완벽하게 달라졌잖아요. 내외관 디자인이. 디스커버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문매를 맞았는데 G클래스는 그런 게 없어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오히려 감각은, 이런 운전하는 감각은 더 현대적으로 만드니까 굉장히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G63은 진짜 저같이 젊고 뭐 꼭 젊지 않더라도 좀 호쾌하게 달리고 싶고 주행 감각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 G50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또 이 G클래스의 디자인이나 이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타면 또 딱일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승차감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는 골수 매니아만 딱 타겟으로 하는 차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부호들, 돈 많은 사람들을 다 뭔가 찔러볼 수 있는 차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개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진짜로 만드는 모습이 진짜 놀랍습니다. 뭐 한 번 타면 차가 뭐 10년 타는 게 아니라 핸드폰처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한 번 아이폰 쓰면 아이폰 계속 쓰듯이 한 번 G바겐 타면 계속 G바겐만으로만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진짜 이제는 G클래스가 승차감을 손해본다, 다루기 좀 불편한 차다, AMG지만 빠르지 못하다, 이런 소리가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 고쳤으면 했던 것들이 다 말끔하게 개선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진짜로 약점이 없어지. 진짜 어떤 모델과 비교해도 당당한 그런 SUV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저 오프로드 경험 꽤 많은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코스가. Go mountain! Yeah, we've got the top. Oh my god. So we have to press. Go! Yeah, go. 얘네 너무 하드코어야.